요것이 그 어떤 과일의 모자란 당분의 양을 설탕으로 보충해주는 보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당.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모자란 당도를 더해주는 거죠. 더하는 개념이잖아요. 더하는 개념이요. 그리고 이제 보당하고 다른 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수라는 게 있습니다. 가수. 이제 가수는 뭐 너무 쉬운 내용을 그릇 끝까지 설명해 주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들어보십시오. 그 뭐 어차피 아시는 내용이더라도 뭐 복습도 되시고 또 이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용어 자체를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좀 알고 계시거나 이제 들으신 분들은 좀 다른 분들 위해서 양보해 주시고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브릭스 이제 보통 이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50브릭스를 24브릭스로 당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그 농도를 진한 농도를 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수를 해서 물을 첨가해서 이 양은 불리고 당분의 당도는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2배 정도 하면 상식적으로 양은 2분의 1로 당도는 2분의 1로 줄겠지만 양은 이제 2배로 늘어나는 거죠. 양은 2배로 물량이 더해졌으니까. 어쨌든 물량을 더해서 당도를 떨어뜨려 주는 것이 가수. 마찬가지로 24브릭스 당도를 가진 어떤 당분을 가진 액을 이용해서 알코올을 만들면 그 2분의 1 정도, 정확히는 0.5에서 0.5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절반보다 조금 넘는 그런 양인데 보통 그냥 쉽게 그냥 절반이라고 합니다. 0.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다 설명이 가능한 거니까요. 나중에 경험이 쌓이시고 많이 만들어 보시면 이제 여기 가까운 0.5에서 0.57 정도의 알코올 양을 만들어낼 수 있으시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은 그냥 절반 0.5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4브릭스의 절반, 이제 이게 알코올 발효를 거치면 알코올 발효를 거쳐서 생기는 알코올 도수는 그 당도의 절반 정도 되는 알코올 도수를 가진 술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도 알코올 도수를 가진 와인이 나오겠죠. 과일 와인. 그 과일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냐는 뭐 그렇지만, 그러니까 과일 12도 정도가 나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도 알코올 도수에서는 초산균이 정상적인 어떤 대사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효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술이 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2도의 알코올을 초산균이 그 알코올을 먹고 초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적당한 농도의 수준의 알코올 도수로 또 낮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에서 상하는 6에서 9도지만 안전하게 보통 7에서 8도 정도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7이나 8도 정도를 만들자면 마찬가지죠. 독한 술을 약한 술로 만드는다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도 얼마간의 물을 첨가해서 가수를 해서 약한 알코올 도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농도의 당분을 좀 낮출 때, 그리고 고알코올을 저알코올로 낮출 때는 가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수하고 보당할 때도 뭐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그 보당 공식이 있고 가수 공식이 있는데, 보당 공식은 일단 그냥 지금 맛만 한번 보여드리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한번 보여드리고,
가수, 보당 공식은 가수도 물론 공식이 있고요. 설탕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그 당분을 보충해 줄 건가는 보당량의 공식입니다. 보당량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략 그런 것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당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를 보충해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과일의 당도가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24브릭스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사과를 예로 들면 사과 평균 당도가 14도라고 하면 14도는 14브릭스는 24브릭스에서 10브릭스 정도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걸 빼기는 뭐하니까 내가 원하는 당도는 24브릭스. 그렇죠? 근데 사과가 가진 당도는 14브릭스. 그죠? 이 차이가 10브릭스 정도 있겠죠. 10브릭스. 그리고 이 분모에는 100- 이 100은 설탕의 당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위 당도라고 그래야 하나? 그러니까 설탕을 100으로 봅니다. 100. 당도 100. 그러니까 우리는 설탕을 추가해서 당을 올려줄 거기 때문에, 보당을 해줄 거기 때문에 설탕 당도인 100을 놓고요. 거기서 내가 또 만들려고 하는 원하는 당도 24를 뺍니다. 이렇게 빼고요. 이제 진짜 공식은 여기에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그 과일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일. 그러니까 내가 와인을 만드는 과일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 무게. 그 과일 양을 만약에 10kg로 보면 사과 10kg면 10 곱하기 10.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과의 전부가 다 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당분만이 알코올로 바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껍질, 또 사과 씨, 그리고 그 과일에 들어있는 섬유질 성분 같은 것들은 발효가 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과 속에 순수하게 들어있는 그 수분, 그리고 그 수분 속에 있는 당분, 그러니까 어쨌든 알코올로 변환될 수 있는 그 물, 어쨌든 사과를 짜냈을 때 나올 수 있는 즙의 양이 얼마냐, 그걸 함수율이라고 하는데, 함수율, 그러니까 그 과일에 포함된 수분의 양, 그러니까 함수율, 그 함수율을 곱해줍니다. 사과는 보통 85% 정도가 함수율입니다. 그러니까 100, 이를테면 100kg 정도 되는 사과를 압착해서 즙을 짜내면 85kg 정도의 사과즙이 나온다는 거죠. 그 나머지 뭐 씨나 껍질이나 과일계 섬유질 성분이 이제 버려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액이 알코올이 될 거잖아요. 그 액.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당량 공식은 설탕 100, 설탕의 당도 100 마이너스 내가 원하는 당도 24브릭스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공식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당도, 원당, 이렇게 마이너스 현재 당도, 과일의 현재 당도, 현당, 가수 현당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수. 그러니까 그거, 그리고 100 마이너스 내가 또 원하는 당도 24브릭스를 원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24. 그리고 곱하기 과일의 무게. 그 과일의 총량. 과일 양이죠. 과일 양. 곱하기 함수율. 그 과일이 품고 있는 어떤 액체, 수분의 양. 이 보당량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이제 공식은 이렇고 14브릭스 정도의 당도를 가진 설탕, 사과를 14브릭스 정도의 당도를 가진 사과가 모자라잖아요. 그 10브릭스만큼의 당도가. 근데 그냥 단순히 10브릭스만큼의 그걸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계산식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본래 기억이 없던 건데 해볼까요? 그러면 10 마이너스, 76 곱하기 10
곱하기 0.85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본의 아니게 시간 이러면은 지금 10kg 약 요것이 1.118 이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더 쉽게 하면 이건 110% 정도, 그러니까 설탕 양의 10%겠네. 10%, 11% 정도 되겠네. 11%. 그러니까 11%. 그러니까 사과 양의 11% 정도 되는, 이게 10kg니까 이러면 1.1kg. 설탕을 1.1kg 정도를 넣어주면 이 10kg 되는 사과에 1.1kg의 설탕을 넣어주면 14브릭스의 당도를 가진 10kg만큼의 사과가 24브릭스가 되는 겁니다. 24브릭스. 그리고 과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껍질이나 씨나 과육의 섬유질 성분이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게 저런 게 복잡해서 즙을 내서 갈아버리면, 즙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액체잖아요. 액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다 수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너 0.85를 함수율을 곱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곱하기 1.0 100이니까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는 설탕의 양도 좀 줄겠죠. 0.85 계산하는 게 없으니까. 쩌나? 지금 제가 지금 당황했습니다. 계획이 없던,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는 이제 1.3 이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없다고 치면 13% 정도, 13% 정도의 그 설탕을 넣어줍니다. 설탕을. 그러면 24브릭스가 됩니다. 이거 당황스럽고요. 이거 계산을 이제 다음에,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이제 다음에 자세히 이렇게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식은 이렇다는 거고요. 하여튼 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괜히 이걸 보여드렸나 싶기도 한데요. 이제 어차피 뒤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 그리고 이제 실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건 지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복잡해 보인다 그런 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가수하는 공식은, 물을 가수하는 양, 가수량 내는 공식은 이건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알코올 도수를 치면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지금의 그리고 이제 발효액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액의 도수가 높기 때문에 그 도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2도짜리 와인이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보통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쉽게 생각해보면 24브릭스의 당도로 알코올 발효를 하면 12도짜리 와인이 만들어지는데, 12도로는 그 초산 발효가 어려우니까 이걸 7도나 8도로 떨어뜨리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7도짜리 알코올로 이제 도수를 떨어뜨리려면 12-7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그 도수 곱하기 마찬가지로 이제 그 술의 양이죠. 술의 양. 그걸 계산을 쉽게 하면 10이라고 치면
10리터만큼의 와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와인의 도수 12도를 7도 정도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물을 부어줘야 되는가. 이랬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괜히 시작을 했네요. 이거 12-7은 5고 5 나누기 7은 71%. 이러면 이제 0.71 71% 정도, 그러니까 약 70%의 70% 정도 되는 물을, 여기 10리터니까 여기 10리터니까 10리터에 70%, 한 7리터 정도 되는 물을 가수를 해주면 총량은 17리터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 와인의 알코올 도수는 7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괜한 걸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건 뒤에서 해드릴 거였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 이런 말 쓰면 그리고 제가 아까 요 전편에 감식초, 그러니까 식품 공전이라는 식약처에서 어떤 그 제조나 뭐 생산 유통 그런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이제 어떤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식품위생법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식품 공전이라고 하는데, 그 식품 공전에서 식초의 정의를 이제 4도 이상의 총 산도를 가진 그런 이제 액체라고 이제 했는데, 감식초는 아까 2.0도가 아니라 그건 제가 실수였고 깜빡했고요. 2.6도입니다. 감식초는 감식초만 예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설계해서 거기에 맞는 당도를 조절하고 알코올 도수 해서 원하는 총 산도까지 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잖아요. 과학적인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그냥 감식초 만드시는 분들이 좀 화를 내실지 모르니까 땡감 내지는 완전히 홍시가 되기 전에 그런 감들 같은 것을 항아리에 넣어서 그냥 자연 발효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어떤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제, 근데 그런 완전히 홍시가 되지 않은 감들은 당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도가 낮으면 알코올 도수가 낮습니다. 당연히 알코올로 변환될 수 있는 당분의 양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당도가 낮으니까 그 변할 수 있는 당분의 양이 적고, 그러니까 당연히 알코올 도수도 낮겠지요. 알코올 도수가 낮으면 식초의 산도도 낮습니다. 또 그 알코올 양이 초산으로 바뀌는 거니까. 근데 바뀔 수 있는 알코올 양이 작으면 만들어질 수 있는 초산의 양도 작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방법에 의해서 딱딱딱 계획되고 설계된 방식으로 만들지 않는 그냥 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들게 되다 보니까 감식초는 산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감식초만 예외적으로 총 산도 2.6도 이상이 되면 식초로 인정을 해줍니다. 감식초만 예외로.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감을 제외한 나머지 식초들, 뭐 현미 같은 곡물 식초도 마찬가지고요. 뭐 사과나 포도나 그런 과일 식초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총 산도가 4.0 이상이어야만 식초로 인정받을 수 있고, 뭐 유통도 시킬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모든 그 식초들은, 근데 감식초만 총 산도가 2.6 이상이면은 식초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바로 잡습니다. 아까 왜 제가 2.0도라고 했는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보당하고 가수를 그냥 용어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려다가 공식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뒤에는 더 자세하게 실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략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시간이 좀 됐으니까요. 다시 지금 이제 기초적인 개념이나 용어 정리 같은 것들을 좀 하는 거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양해 바라겠고요. 이 다음 편에서 이제 발효의 형태, 그러니까 뭐 단발효니, 복발효니, 뭐 이제 단행 복발효니, 병행 복발효니, 그 정도의 어떤 발효 형태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개념이나 용어 뭐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것은 끝내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뭐 설탕이나 효모나 어떤 이제 그 과정 중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편도 좀 지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편은 그 발효의 형태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설명을 들으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도 발효액을 이용해서 또 이제 식초를 만드는 다른 방법이 한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다음 편에서 다시 잠깐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